시작. 자, 지금부터 청래당 무박 1일 육해공 산악극기 훈련 도중 깜짝 강연 문재인 현상에 대하여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새로움은 낯설음을 동반합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무엇인가 새로운 것이 나오면 낯설어요. 몸에 익지 않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낯설은 장면, 이런 것은 하나의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것이 문재인 현상이다. 이전까지 정치 영역에서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새로운 현상을 문재인 현상이라고 명명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나다. 정청래다. 이 문재인 현상이라는 것을 목격하고도 이게 문재인 현상이라는 것을 알아채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 그룹이 있습니다. 하나는 여의도 야당, 그리고 언론들은 문재인 현상에 대해서 애써 외면하거나 애써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히려 재계라든가 기업 이런 데는 빨리빨리 알아집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피드백이 빨라요. 어떻게 해야 이익을 내고 어떻게 해야 이 현상에 묻어갈까, 순항할까 하기 때문에 기업들은 오히려 빠릅니다. 그리고 김상조 위원장이 공정거래위원장에 딱 들어가자마자 프랜차이즈들이 뭐라 하겠어요? 우리는 닭값을 내리겠다. 우리는 뭐 하겠다. 지금 이렇게 조치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것에 가장 지금 둔감한 세력들이 언론과 야당 세력이다.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표적인 목리, 고집이 한겨레 신문의 김정숙 씨입니다. 왜? 새로운 현상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본인들은 30년 전부터 대통령 부인에게 C자를 붙이는 것을 규정했대요. 그래서 자기들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C는 존칭어라는 거예요. 그런데 뭘 모르냐면, 언어는 처음에 생성을 해서 발전을 하다가 소멸을 합니다. 언어가 소멸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갑자기 사라져요. 그럼 그 언어는 소멸합니다. 그리고 그 언어가 개념이 바뀌어요. 그러면 그 언어로서의 가치가 없어지는 겁니다. 지금도 사전을 찾아보면 C는 존칭어라고 나옵니다. 근데 사전이 아직 사전적 규정을 못한 거예요. C는 처음에 존칭어가 맞았지만 지금은 하대하는 개념으로 바뀐 거예요. 누구한테 누구 C 그러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이름이 뭐죠? 김미정. 근데 제가 갑자기 김미정 이분한테 어이 김씨 이러면 나를 존중해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미 그것은 하대어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존칭어, C가 존칭어라는 것은 이미 소멸됐습니다. 그런 것처럼 새롭게 일어나고 있는 문화 현상에 대해서 둔감한 거예요. 그걸 잘 모르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이전에는 없었던, 문재인 대통령 출범 이후에 새롭게 나타났던 현상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현상은 본질을 대변합니다. 현상은 본질을 대변하죠. 자, 첫 번째, 영국의 유명한 록 페스티벌, 음악 축제에 이게 다 문재인 덕분이다. 깃발 들고 교포들이 나갔습니다. 이전에 없었던 현상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하라고 전직 외교부 장관들이 지지선언을 합니다. 이전에 없었던 현상입니다. 김상조 위원장 임명하라고 교수들, 친구들이 475명인가요?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리고 위안부 할머니들이 강경화 임명하라고 정치적 입장, 그런 민감한 입장을 처음으로 냈습니다. 이것이 예전에 없던 새로운 현상이에요. 메르켈 총리와 밥 먹고 나왔는데 교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보겠다고
티켓 들고 100m 줄을 서 있어요. 메르켈 총리가 나 이거 처음 보는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정상회담을 많이 했는데 이처럼 자기 나라 대통령을 보겠다고 무슨 아이돌 스타 기다리고 있듯이 진을 치고 100m를 줄 서고 있는 것은 자기도 처음이라는 거예요. 처음 있는 현상입니다. 자, 그리고 당청 관계에서 이렇게 저렇게 삐걱삐걱한데 원내대표를 직접 청와대로 오라고 그래요. 그리고 1시간 10분을 얘기합니다. 이전의 대통령 중에서 그렇게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든 아이돌 스타예요. 이전에 없었던 현상입니다. 그러면 이런 현상은 어떠한 본질을 대변하고 있을까? 본질은 뭘까? 정리하자면 이런 거예요. 문재인이라는 사람은 내가 만든 대통령이다. 이런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리적 일체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심리적 일체감은 어떠한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 촛불 시민혁명 6개월 전의 기억이기 때문에 너무나 또렷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시는 이명박근혜 같은 이런 대통령을 나는 두고 싶지 않다 하는 강한 저항감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미국에 있는 제 친구가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니네 나라는 어떻게 하면 트럼프 같은 사람을 뽑냐? 그러니까 미국 친구가 니네는 박근혜 뽑았잖아. 그래서 자기가 진짜 한마디를 못했대요. 특히 외국에 나가면 다 애국자가 된다고 그러는데 외국 교민들은 실제로 대한민국에 대해서 안테나를 여러분들보다 더 많이 세우고 있습니다. 너 한국 사람이야? 그러면 부끄러워서 한국 사람이라고 말을 못할 정도가 됐어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나타나니까 당당하게 누가 물어보지 않아도 나 한국 사람이야. 우리나라 대통령이 문재인이야. 이렇게 자부심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본인이 표출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 가서도 독일에 가서도 교민들이 I love 제인 이렇게 써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역행하는 자, 정치 세력으로 남아있기 어렵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더 멀리 쳐다보자면 한국 동학농민혁명 좌절 이후 최초로 성공한 혁명입니다. 그러니까 1890년 그때 갑오농민 전쟁, 녹두장군 전봉준 이후 민중봉기, 동학농민혁명이 우리 한국 근현대사에서 왜 중요하냐면 조선 왕조 시대에 인간은 평등하다, 민심이 천심이다, 이러한 사상이 싹튼 것이 대단한 겁니다. 이것은 근대 시민혁명과 비교해도 정말 세계사 어디에도 내놔도 빛날 그러한 민주주의 정신이고 사상인 거죠. 근데 그것이 좌절, 우금치 전투에서 수백 명, 수천 명이 죽으면서 좌절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일제 시대를 걷고 한국전쟁을 걷고 그리고 유신독재 거치면서 끊임없이 민중들이 정치적 진출을 했어요. 근데 마무리를 못 졌어요. 결실을 못 맺고 꽃을 못 맺어서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해방 전국 때도 실제로 독립운동 세력들은 비주류로 아웃사이드를 쫓겨나고 백범 김구는 암살을 당했어요. 누가 봐도 역사적으로 보면 백범 김구 선생이 대통령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안 됐어요. 4.19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승만 정권을 몰아냈어요. 그러면 이승만 정권을 몰아내게 누가 했는데 못 잡았어요. 오히려 그 반대 세력 박정희가 잡은 거예요. 그리고 80년 서울의 봄 때 또 좌절을 감을 맛봤고, 그리고 5.18 광주민주항쟁에서 오히려 군악과로 짓밟은 세력이 또 정권을 잡고, 그래서 애써 노력해서 87년 6월항쟁을 통해서 대통령 직선제는 쟁취했는데 부분적인 승리로 끝난 거예요. 왜? 노태우가 다시 정권을 잡았어요.
그리고 30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87년, 정확하게 30년이 지난 2017년에 촛불 시민혁명으로 박근혜 정권을 몰아내고 그 자리에 우리가 원했던 대통령을 그 자리에 앉힌 거예요. 그래서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의 마음속에는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박근혜 정권을 물리치고 새로 문재인 대통령을 앉힌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만든 정권이고 내 정권이에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 상징으로 지금 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이상의 상징이 됐어요. 촛불 시민혁명들의 가슴속의 자부심으로 문재인이라는 세 글자가 아로 새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문재인을 비판하는 것이 바로 적이에요. 문재인에게 방해가 되는 세력이나 사람은 남아남지 못합니다. 이것이 문재인 현상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정청래 부의 명 7페이지에 보면 국민들이 직접 행동해야 된다. 국회의원 갈구는 법을 제가 써놨죠. 그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문자 보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 직접 문자를 보내요. 없었던 현상. 청문회 때 청문 대상자는 많은 부족함이 있어요. 야당 의원은 당연히 지적해야 돼요. 근데 그 지적하는 야당 의원에 대해서 국민들이 항의 문자를 보냅니다. 왜? 이거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러면 우리 인이 상처받는데? 이런 거거든요. 왜? 내가 만든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금 대략 집계를 보면 5천만 인구 중에서 약 10%, 500만이 똘똘 뭉쳐있는 겁니다. 이 세력은 이길 자가 없습니다. SNS 팟캐스트를 중심으로 매일같이 공유 확산 그리고 동의 공감을 하고 있어요. 매일같이 팟캐스트를 통해서. 그래서 이 500만 대부대가 결집해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어떤 세력도 500만 명이 이렇게 똘똘 칠 수밖에 없는 게임이에요. 왜? 이 이상의 흰 세력이 있습니다. 그 한가운데 핵심 문재인입니다. 내 문재인이면 나를 중심으로 500만 명이 피해 있는 거예요. 포진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새로운 문화 현상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자, 그런데 안철수 현상과 비교해서 안철수 현상은 금방 꺼졌어요. 근데 그것은 실체 없는 신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문재인 현상은 한국 현대사 100년을 통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승리에 대한 쾌감이 있고 그리고 꽃과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쉽게 사그러들지 않는 현상입니다. 안철수 현상은 왜 사그러들 수밖에 없었는가? 안철수 현상은 다른 게 없었어요. 안철수가 정치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안철수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정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치에 떼지 않았다 하는 막연한 신기루 같은 현상이었어요. 그것은 기존의 정치인들의 안철수가 안철수를 몰랐다. 근데 그거를 변하죠. 왜냐? 뭔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정치 질서, 정치꾼들이 너무 싫어. 근데 왠지 오블리제를 하고 있는 안철수가 좋아. 저 사람이 정치를 할 수 있어. 라는 기억이 그 사람의 실력이 검증된 건 아니었어요. 자, 안철수가 들고 나온 게 새 정치였습니다. 지금은 완전 새됐죠. 그러면 하늘 아래 새로운 건 없어요. 새 정치가 뭔가라는 것을 안철수는 몰랐어요. 새 정치는 뭐지? 이게 설명을 하면 못해요. 그럼 뭘 가지고 설명해야 되냐면 구정치를 설명해야 돼요. 그리고 그 구정치를 깨트리는 것이 새 정치다. 그래서 나는 그 구정치를 깨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나갔어야 돼. 국회의원 100명 줄이겠다. 이건 새 정치가 아니거든. 그것은 정치를 모르기 때문에 실력이 없기 때문에 나온 얘기거든요. 자, 그럼 구정치는 뭐냐?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구정치는 해방 이후 반공 이데올로기입니다. 이것이 한국의 정치를 가로막는 거였어요. 그리고 정통성이 없는 정권들이 항상 내세우는 것이 무찌르자 공산당이었어요. 때려잡자 김일성이고. 그러면서 사람들의 입을 막는 역할을 했어요.
그것이 정치 마객들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면 반공 이데올로기 이것을 나는 깨겠다. 이렇게 갔어야 돼요. 구정치의 핵심 뿌리가 그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가 얹어졌냐면 지역 감정이 얹어졌어요. 그럼 나는 지역 감정을 깨겠다.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그러면서 새 정치를 열겠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뭐예요? 부패 정치예요. 정경유착, 부패 정치. 그게 구정치거든. 나는 거기에 도전하겠다. 깨겠다. 그래서 새 정치를 열겠다. 이해가 돼요. 그리고 이명박근혜 정권 동안 끊임없이 자행되었던 종북몰이 종북사냥, 이것은 구악이다. 나는 그것을 깨는데 온몸을 던지겠다. 그러면서 이러한 구정치를 나는 영원히 이 지구상에서 처방시키겠다. 그러면서 나는 그 정반대의 개념인 새정치를 열겠다. 이게 갔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철수는 그런 걸 못했어요. 왜? 알지 못했을 거라고 봐요. 근데 문재인 현상은 아시아 현상처럼 물거품이 돼서 금방 깨질 수 없는 것이 역사적으로 가장 그래도 성적인 승리인 6월 항쟁까지 갔었는데 국민들이 자기들이 원했던 그런 대통령을 처음 앉힌 거예요. 자기들이 촛불 시민혁명을 통해서 앉힌 처음 맞는 대통령.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입니다. 이 기억은 굉장히 오래갑니다. 그리고 불행한 역사지만 노무현 대통령을 잃었어요. 다시는 노무현 대통령처럼 그렇게 허망하게 잃지 않겠다 하는 다짐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의 피값으로 쌓아올린 금자탑입니다. 일국의 대통령이 불행하게 서거를 했어요. 그때 울었던 감정들은 얘기만 하면 지금도 되살아나요. 나도 지금 그 생각을 하면 눈물 나려고 그래. 그런 기억을 수백만 수천만이 가지고 있어요. 그 감정은 지울 수가 없어요. 왜? 내가 눈을 뜨고 정치를 알면서 가장 슬픈 순간입니다. 그거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저기 울고 있다 또. 눈물 나거든. 나도 지금 눈물 나거든. 그 사람들이 1000만이 넘고 2000만이 넘어요. 그 감정의 밑바탕에 문재인 대통령이 서 있는 거예요. 지금. 다시는 노무현 대통령처럼 그런 일을 우리는 다시 하고 싶지 않다. 그때는 못 지켜줬는데 이제는 내가 지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감정은 너무나 깊이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민주 진보 개혁 진영에 또다시 그런 일을 반복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감정의 기제가 너무 꽉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재인 현상처럼 사상무각이 아닙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문재인 현상은 쉽게 사그러질 현상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무슨 장관 후보가 흠이 있다 뭐한다 하는 거에 대해서 그건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일, 정책에 대해서 걸림돌이 된다고 하는 순간 이 문재인 현상을 일으키고 있는 강고한 500만 대군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굉장히 책임감을 많이 가져야 되는 대통령이고 개인적으로 보면 굉장히 행복한 대통령일 수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도 굉장히 외유내강형인데 감정의 표현을 잘 안 합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 얘기만 나오면 못 참아요. 지난번 TV 토론 때 홍준표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 후보에게 노무현을 건드니까 못 참아요. 이 보세요. 이거는요 김총수 측에 엄청난 욕하고 있는 거야. 이 보세요. 그게 뭐냐면 진짜 화났다는 거거든요. 그건 뭐냐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감정의 선이에요. 그걸 건들면 폭발해요. 그리고 평상시 얘기할 때도 노무현 대통령 얘기할 때 보면 이렇게 눈가에 이슬이 많이 맺혀요.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노무현 대통령을 좋아하더라고. 사람으로서는 좋아하고 어떻게 보면 존경심 이런 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갖고 있더라고.
근데 그게 문재인 대통령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 와 있는 우리도 그렇고 송수진은 좀 안 그런 것 같은데 그래요? 이렇게 이제 어린 친구들도 이렇게 엄마 아빠들이 삼촌들이 언니들이 누나들이 형들이 하는 것을 그 감정을 이어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오래가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러면 이 문재인 현상이 대한민국의 정치를 발전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남북관계를 진척시킬 수 있을까? 저도 원래 참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눈물도 많고 그런데 한겨레 신문 1면에 베를린 구상에 대한 기사가 났을 때 저는 그 한겨레 신문을 들고 화장실 가거든요. 그리고 깊은 사색을 하면서 끝면까지 사설까지 다 읽어요. 저는 한겨레 1면 베를린 구상을 읽으면서 진짜 울었어요. 야, 어쩌면 이렇게 내 마음과 똑같이 남북관계를 바라보고 그리고 프로세스를 어쩌면 내가 생각했던 것과 똑같이 밟을까. 저는 19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2년 동안 주장했는데 새누리당 때문에 못한 게 있어요. 모든 걸 다 떠나서 북한 영위와 지원은 무조건 해야 된다. 그리고 그때 유니세프 보고서에 의하면 0세부터 5세까지 통계에 잡힌 것만 25%가 영양실조였어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은 28%라고 얘기했죠. 또 늘었나 봐요, 지금. 그래서 이 영위와 지원은 앞으로 우리가 통일 이후에도 문제가 됩니다. 성인으로 자랐을 때 지장을 줘요. 영유아 때 영양실종. 그래서 이것이 제일 급한 거고 이거부터 지원해야 된다. 라고 했을 때 제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거는 몇 년 전부터 제가 주장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비정치 분야, 비군사 분야부터 교류하자. 뭐 이런 거 쭉 나온 거 있잖아요. 베를린 구상. 저는 정말 대통령 잘 뽑았다. 그리고 ICBM 미사일 발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기가 혹시 어렵지 않을까 저는 내심 걱정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무력 시위했잖아요. 두 발 우리는 쏘고 갔잖아요. 왜냐면 베를린 구상을 발표하기 위해서는 쏘고 가는 게 좋습니다. 어쩜 이렇게 머리도 좋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저는 딱 쐈을 때 국내 보수 세력을 좀 안심시키고 가서 진짜 베를린 구상을 발표하려는구나 라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잘 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거 없이 얘기했어봐요. 막 이런 데서 막 물어뜯었을 거야. 근데 이쪽한테도 잘했어. 그 쏘아도 아무런 지장 없거든요. 지들 쏘는데 우리는 쏘면 안 돼? 오히려 이것이 튼튼한 안보죠. 그래서 베를린 구상 이걸 보면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다른 부분은 잘 하시겠지만 남북관계를 베를린 구상처럼만 잘 한다면 저는 다른 거 안 보고 진짜 박수를 많이 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성공한 대통령이에요. 제가 작년 대선 전부터 계속 강연을 하고 다녔던 것이 대한민국 정치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남북관계다. 이것이 가장 큰 덩어리고 남북관계를 성공하면 성공한 정권이고 실패하면 실패한 정권이라고 제가 1년 동안 떠들고 다녔어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방향을 매우 잘 잡았다. 그리고 정책도 잘하지만 한 장면 한 장면이 다 감동적이다. 그래서 지지율이 80% 나오는 건데 지지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통령의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는데 동력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책으로만 되지 않아요. 모든 것이 합쳐서 되는데 예를 들면 참 연기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초등학교를 갔는데 늦게 와가지고 사인 못 받고 그 스케치북 뭐 찾고 있는데 쭈그려 앉아가지고 그 기다리고 있는 그 사진 한 장면, 그것이 주는 감동은 굉장히 큰 거예요. 다행히 배가 안 나온 대통령이에요. 배 나온 사람이 되면 쭈그려 있는 그 자세가 안 나오거든. 김어준 총수는 자기를 못 한다잖아. 그 자세가 안 나와. 그리고 그 5.18 때 그 김소영 씨 뒤쫓아가가지고 안아주고 그런 장면. 그런 것은
누가 기획했겠어요? 아니면 연기에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기획이나 연기를 되는 게 아니에요. 심성이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거 한 장면 한 장면이 한 정책과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리고 반대 세력들에게 반대 세력을 무장해제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3박자가 맞아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지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만 좀 정신을 제대로 차렸으면 좋겠어요. 광장의 언어와 여의도의 언어가 다르다. 이따위 얘기는 더 이상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니, 광장의 민심으로 지금 새로운 역사를 열었고 새로운 대통령을 만들었어요. 국회의원들이 탄핵하자고 한 게 아니에요. 촛불 시민들이 탄핵하자고 하니까 본인들이 끌려가서 밀려서 탄핵에 도장 찍은 거예요. 근데 내가 탄핵시켰다,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정치 지도자, 정치를 하고 있는 국회의원 이상 내가 정치 지도자라고 말하는 사람은 시대를 못 있는 사람입니다. 촛불을 들었던 국민이 저의 지도자입니다. 저는 그 시민들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어디다 대고 내가 지도자니까 내가 깃발 들면 따라오라고 그러면서 새누리당과 자유한국당과 연정하겠다고 이런 얘기하는 사람은 뭘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니, 촛불을 들고 박근혜를 탄핵시키고 했던 국민들이 자유한국당과 잘 지내라고 촛불을 들고 탄핵을 시킨 거냐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 반역사적 발언이에요. 그게 뭐냐? 아직도 뭘 모르는 거예요. 높이 올라 있는 게 아닌데 본인 낮은 데에 있는데 본인이 높다고 생각하고 본인이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대중을 가르치려고 그러고 대중은 그것은 우매하다는 거거든요. 뭘 몰라 니네는. 내가 이거 깃발 들고 하면 따라와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지금 문재인 시대의 문재인 현상을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정치적으로 성공할 수 없고 성공해서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직도 대연정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그러면 박근혜도 석방해줘야지. 그렇잖아요. 용서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화해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국민들이 화해해라. 이제 저 사람들 용서할게. 그랬을 때 마무리 작업을 하는 게 정치인들이 하는 거지. 왜 자기들이 자격도 없으면서 그런 주장을 하냐고. 문재인 현상을 모르는 사람들, 언론과 정치인들이에요. 아까 야당이라고 했는데 여당에도 있어요. 이런 것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는 제가 가르쳐야 돼. 그리고 세계 최초로 이렇게 문재인 현상을 사회과학적으로 냉철하게 분석한 사람은 없었어 지금까지. 그게 접니다. 이게 지금 이 시대를 관통하고 있는 키워드입니다. 시대정신이고 문재인 현상. 이걸 모르고 떠들면 안 돼요. 이전에는 왠지 야당을 하는 것이 지식인 것 같고 민주세력인 것 같고 폼나는 것 같고 간지나는 것 같았어요. 지금은 야당 내가 지지한다는 것이 왠지 부끄러워. 말을 못 꺼내겠어. 이게 시대적 유행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나 좋아. 문제는 내가 만들었어. 나 그냥 어용시민 할래. 뭐 어때서? 이런 분위기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문재인 시대에 문재인 대통령을 돕는 어용시민에 대해서 하기 싫은 사람 손 들어봐. 아무도 없잖아. 저도 그렇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이 너무 자랑스러워. 너무나 떳떳해. 근데 국민의당 지지하는 것이 왠지 좀 이상한 사람 취급받잖아. 그렇잖아요. 이것도 새로운 현상입니다. 이문덕 현상의 반대편에 이야때 현상이 있어요. 이게 다 야당 때문이에요. 예전에 없던 현상입니다. 그 현상들은 본질적으로는
내가 만든 정권이라는 심리적 일체감이 있습니다. 제가 컷오프 됐을 때, 컷오프 되면 대체적으로 공천을 받으면 탈당을 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돼서 나타나겠다, 다시 복당하겠다. 이게 일반적인 거였어요. 자, 그런데 저도 그런 관례를 깨고 내가 재물이 되겠다 하면서 더 유세당을 만들었어요. 없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박수치고 같이 울었어요. 일종의 스몰 정청래 현상이죠. 광주 송정리 유세에서 실제로 있었던 얘기예요. 제가 무릎을 쳤는데 한 40대 중반 정도 된 남자가 덩치가 남산만한 사람이 와서 울고 있어. 유세를 하는데 계속 울고 있어요. 그 유세가 끝나고 내려가서 내가 물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사진 찍자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그런 얘기도 안 하고 계속 울어.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왜 이렇게 우냐고. 그랬더니 정말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의원님, 저 같은 사람 다 필요 없다는 얘기죠? 처음에 잘 못 알아들었어요. 예? 아니, 의원님을 좋아하는 저 같은 사람 다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조금 감이 와서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했더니 의원님을 좋아하는데 의원님을 잘라버렸으니 나도 잘라버린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순간 아,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와서 울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단번에 느끼고 내가 알아줬어요. 덩치도 나보다 더 큰데 내가 알아줬어요. 그러면서 탈당하지 마세요. 자기는 탈당할 거래. 탈당하지 마세요. 제가 탈당을 안 했는데 여러분들이 탈당하면 제가 당에서 더 힘이 없잖아요. 탈당하려고 하는 건데 정청래가 탈당하지 말고 조속히 귀가 조치라 하라고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탈당을 안 하고 다시 잠잠해지면서 선거운동을 돕더라. 이래야 당에서 내가 더 할 말이 있지 않겠어요? 열받는다고 떠나면 나만 외로운 섬이 돼요. 나만 더 외로워요. 저 좋아한다면서요. 그러면 제가 저를 좀 위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러네요. 탈당 안 할게요. 그러더라고. 그게 뭐냐면 심리적 일체감입니다. 왠지 정청래라는 정치인이 있는데 파파이스 많이 보진 않았지만 매주 파파이스를 봐. 그래서 아는 사람 같아. 내 친구 같고 내 형 같고 삼촌 같고 그래. 너무 가까이 있는 거야. 실제로 만나지 않았어도. 그거를 제가 4년간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가까운 사람이야 그냥. 그리고 심리적 일체감이 형성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컷오프가 됐대. 내가 잘린 거야. 그러니까 자기 일이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런데 그렇게 많이 사람들이 울어. 왜? 내가 잘린 거하고 똑같은 감정을 갖고 있는 거예요. 심리적 일체감. 그런 것이 형성되어 있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그때 좀 눈치 빠른 국회의원들은 다른 사람 필요 없다. 정청래가 내려왔으면 좋겠다. 실제로. 그래서 제가 96명 후보자 지원 유세를 했어요. 아마 당대표보다 더 많이 갔을 거예요. 제가 뛴 것이 1500km. 그게 뭐냐면 제가 똑똑해서 제가 인기가 많아서 라기보다는 저는 정청래 같은 사람을 어떻게 하면 자를 수 있지? 도대체 이게 말이 돼?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정청래가 울고 있을 것 같으니까 나도 막 슬퍼. 나도 막 눈물이 나는 거야. 정치인에게 있어서 이런 심리적 일체감과 심리적 연대감을 갖는 정치인은 솔직히 말하면 행복한 정치인이에요.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이라는 정치인, 대통령은 굉장히 행복한 사람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심리적 일체감을 갖고 노무현 대통령 얘기만 나오면 눈물이 글썽거리는 사람들이 다 문재인 대통령 편이에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굉장히 강한 대통령인 거예요. 이런 대통령이 일찍이 없었습니다. 쉽게 흩어지지 않는 대부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람이니까 실수도 할 수 있겠죠. 실수가 뭐 중요해, 우리 인이. 그럴 수 있어. 아이고, 실수하는 것도 귀엽네? 이렇게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야당이 이걸 알겠습니까? 아니면 언론이 알겠습니까? 이 마음을, 이 기분을. 그게 계속 울고 있어. 노무현 대통령 얘기만 하면 울어. 그런 사람들이 문재인을 지금 강구하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문재인 현상이다.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역사적인 것이다. 일시적 현상이 아니다. 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현상인데, 그러면 나 아니어도 500만 명이 있다는데 난 빠져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건 양심불량이야. 이런 얘기를 들었으니까 내가 더 핵심이 돼야지, 더 강고한 전선을 내가 형성해야지, 이렇게 생각해야 돼. 송수진 알겠냐고. 여기 오기 잘했죠? 응? 이런 주옥 같은 성경 말씀 같은 걸 듣고 있잖아, 지금. 네. 이게 문재인 현상의 핵심입니다.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는 새로운 시대 정신, 새로운 시대 흐름입니다. 여러분, 문재인 현상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자. 라고 저는 여러분께 권하는 겁니다. 왜? 내가 문재인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시대를 미리 예견하고, 내가 정청래이다. 내가 청래다. 내가 청래당. 이래서 청래당을 제가 창건하시고 이렇게 상하기까지 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또 뭐가 되냐? 문재인당 당원들이 돼야 돼요. 내가 문재인이다. 내가 재인이당. 그래서 재인당 당원들이 돼야 됩니다. 이걸 어떻게 1년 전에 알고 이런 것을 창시하신 청래당 총재는 너무 정치적 해안이 높은 거 아니야? 딱 들어맞잖아요. 그래서 청래 당원들은 모두 개인당 당원을 동시에 이중 당적을 가져야 돼. 이것도 새로운 현상입니다. 아니, 여당이 보통 한 개밖에 없어요. 지금까지는. 지금은 집권 여당이 2개야. 민주당, 청래당. 이것도 없었던 일이에요. 없었던 일.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길을 우리 청래당과 함께 여러분 또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아셨죠? 네. 그래서 청래당, 재인당이 돼서 앞으로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내가 앞줄에 서 있겠다. 그리고 열심히 뚜벅뚜벅 걸어가겠다. 그것이 문재인 현상을 지속적으로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러시아 혁명에 이스크라라고 있었어요. 이스크라. 그게 불꽃이라는 기관지였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이스크라, 그것이 바로 청래당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자부심을 안 가질래야 안 가질 수가 없어요. 오늘 처음 나온 송수진, 응? 고려대학교. 앞으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벌써 내가 됐어. 여기서 쩌면 바로 고수경제를 딱 이렇게 하네. 절도가 있어.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청래당에 소홀 하거나 그러면 내가 역사적으로 죄를 짓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이 없어요. 아셨죠? 자, 그리고 저 건너편에 있는 실미도가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저 실미도는 반공 이데올로기. 반공 이데올로기에 어떻게 보면 상징처럼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남북분단의 아픔도 서려있는 그런 곳입니다. 제가 아까 구정치를 얘기하면서 첫 번째로 꼽은 게 뭐였어요? 반공 이데올로기였습니다. 1986년 당시 통일민주당 소속 유성환이라는 국회의원이 있었습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한민국의 국시는 반공이 아니라 통일이어야 한다고 그 말에서 구속당했습니다. 통일이 국시해야 된다. 근데 왜 통일이 국시냐? 반공이 국시지. 이래서 감옥에 갔어요. 현역 국회의원이. 그 국회 본회의장 발언인데 바로 구속됐어요. 그런 게 1986년이에요. 불과 31년 전에서 일입니다. 국회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우리 반공보다는 통일입니다. 바로 구속. 그게 얼마 전 얘기입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는 뚫고 왔습니다.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 시대에 하시는 역사를 한 걸음이라도 기울이지 않고 뚜벅뚜벅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문재인 현상을 일으키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청래당 만세 한번 하겠습니다. 청래당 만세! 제2인당 만세! 강연 끝!